네, 안녕하세요. 융합학과의 서경민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사전 수강 신청 기간이 1월 26일부터 시작이 되죠. 2월 2일부터는 본 수강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기대 학우분들은 열심히 수강 신청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융합학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한과 동시에 융합학과에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트랙의 몇 가지 교과목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융합학과나 스마트 팩토리 트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영상은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제 소개와 학과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또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몇 가지 교과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등을 연구를 했고요. 우리 학교에는 2019년 9월부터 이제 와서 여러분과 같이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융합학과라는 어떤 학과는 실제로는 2018년 3월에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그 전부터 뭔가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신기술 관련해서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을 좀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융합 영역은 모든 이제 학부과들에서 다 수강을 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란색 영역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합학과는 모든 전 학부 학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수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전공뿐만 아니고 다른 전공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서 이런 디지털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의 그런 융복합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들이 급변하게 이제 변하다 보니까 사회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 교과도 유연하게 좀 많이 이제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지금 강의를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몇 가지 교과목도 지금 한 해 한 해 한 학기 한 학기 진행을 하면서 조금은 더 좋은 어떤 커리큘럼과 이제 강의를 좀 전달을 해 드리고자 그런 강의 내용들을 많이 바꾸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융합학과의 미션은 여러분들이 융복합, 융합 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그 한기대 학우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은 바로 이 페이지인데요. 융합학과에 있는 스페셜 트랙을 이제 한 장으로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융합학과는 크게 AI 빅데이터 트랙과 AR, VR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트랙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트랙은 페이즈 1부터 페이즈 3까지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올라갈수록 좀 더 심화된 어떤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어떤 페이즈 1을 듣고 그다음 페이즈 2, 페이즈 3로 듣는 그런 이제 이게 그렇게 듣는 것이 수강 신청 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고요. 보다 또 이제 그 이런 페이즈대로 좀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각각의 트랙마다 총 이제 10개에서 15개 사이의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총 아마 10학점이었 겁니다. 10학점 이상 이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트랙에 대해서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이 있는 어떤 교과목들은 실제로 이제 트랙별로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이고요. 당연히 AI 빅데이터 트랙에서 빨간색 어떤 교과목들은 AI와 빅데이터에 가장 밀접한 그런 교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트랙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랑 정말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교과목 중에 크게 이제 적어도 2개 이상 수행을 해야 이제 스페셜 트랙을 이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각의 트랙마다 이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적용되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분석 계록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트랙에도 있지만 AI 빅데이터 트랙에도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 교과목을 수강을 했으면 AI 빅데이터 트랙에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고 또 스마트 팩토리 트랙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서
데이터 분석 개론을 들음으로써 이제 두 트랙 중에 어디든지 조금 이제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길을 좀 열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트랙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트랙이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저는 이제 위쪽에 있는 이제 한 4개 정도의 교과목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완성을 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이 4가지 교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4가지 교과목이고요. 이 4가지 교과목 중에 3가지 교과목은 세 교과목은 스마트 팩토리 트랙에서 필수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교과목, 그리고 향후에는 뭐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교과목을 또 제가 또 개설을 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4가지 교과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전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교과목에 대해서 공통된 목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디지털 신기술 관련한, 즉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기술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응용 연구, 그리고 민간 혹은 국책 사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정말 활용 가능한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교과목에서 배우는 그런 탄탄한 이론들, 탄탄한 기본 지식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된 것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보다 융복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 교과목은 설계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많이 가는 연구나 그런 민간 국책 사업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좀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어서 정말로 실무에서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을 많이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강의 방법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진행을 좀 하고, 그 외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CPS 개론, 지능형 공정 데이터 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른 점은 스마트 팩토리 개론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하긴 하지만 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혹은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하면 되는지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서로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 실습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과목 같은 경우는 실제 실습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실습으로 이제 진행을 하죠. 주로 뭐 시뮬레이션 실습을 한다든지 AI 로봇을 이용한다든지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레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강의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이제 회색으로 좀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교과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스마트 팩토리 개론 교과목 같은 경우는 제조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교과목입니다. 그럼 제조 현장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마트 제조 기술을 분류한 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먼저 스터디를 한 뒤에 이런 스터디한 기술들을 가지고 현재 제조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팀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이제 실제로 제안을 해보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조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간단하게 뭐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품이 나왔을 때 제품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육안으로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육안으로 검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오류나 그리고 일단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설비를 우리가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설비가 항상 그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라는 부분들로 해서 제조 현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제안할 건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한 뒤에 실제 시스템을 한번 설계를 해보고, 물론 설계라는 것은 구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가상의 시스템들을 설계를 이제 제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교과목을 통해서 팀별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하나의 어떤 시스템 제안으로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별 강의 어떤 계획은 다음과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뭐 간단하게 제가 강의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기반 기술이나 최신 기술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스터디를 한 뒤에 토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제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제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식별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은 현재 비대면 강의 기준으로는 실제 시험은 없고요. 모두 과제로 대체가 되며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개론 같은 경우는 과제가 크게 4개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는 팀 과제,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 과제로 이제 총 4개의 과제를 수행을 하며 강의가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실제 디지털 트윈이 어떤 개념이냐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서 디지털 트윈은 어떤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제조 분야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사례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무인 이송 수단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다양한 어떤 그 제품의 그 창고나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여러 가지 무인 이송 수단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무인 자율 시스템들을 어떻게 군집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이제 다음과 같이 디지털 트윈 교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 모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그 제공된 소프트웨어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무인 이송 수단들을 실제로 군집 제어를 해보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육용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교육용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인 이송 수단에 대해서 군집 제어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를 하고 구현한 뒤에 분석까지 해보는 그런 과제를 좀 수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본 과제는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이 될 거고 구현을 하면 되고 실제로 이제 저번 학기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이 교과목을 들을 때는 뭔가 어떤 소프트웨어 코딩 같은 것들이 없을 줄 알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제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교과목을 수강을 했다가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요 교과목을 이번 학기 강의를 할 때는 이것 관련해서 이제 과제도 크게 이제 두 가지 과제가 나오겠지만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히 결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것이 잘 된 뒤에는 이제 조금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그런 과제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파이썬이라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잘해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 지금 컴퓨팅 사고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이제 1학년들 대상으로는 이제 필수로 우리 파이썬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들이 배우는 파이썬 교과목 정도의 수준의 프로그램 실력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TCP/IP 통신이나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런 AGV들이 무인이송 수단들이 동작을 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코드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우분들은 이 군집 AGV 즉 무인 이송 수단이 한 대여섯 개 이상 됐을 때 이 녀석들을 어떻게 가장 이제 최적으로 제어를 하면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런 공장 라인을 효과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어떤 이제 구현의 어떤 그 능력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분석 그리고 설계 이런 영역의 어떤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 이제 2021학년도 1학기에 디지털 트윈 교과목의 강의 계획은 다음과 같고요. 이번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PBL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프로블럼 하나,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직접 조사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실습 자체가 무인 이송 수단의 군집 제어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활용 어떤 사례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팀별로 토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PBL2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분석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고도화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못 드렸는데 실습 집중 주간이 현재 예정되어 있지만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설명드리는 이 강의 계획에 실습 집중 주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정이라고 적었던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제가 스마트 팩토리 개론과 디지털 트윈 이 두 교과목을 여러분께 강의로 이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 두 교과목은 사실 이제 2021학년도 1학기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 강의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CPS를 아주 그 잘 활용하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무인 시스템이에요. 무인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다양한 어떤 자율주행차, 무인 수상정, 드론, 그리고 이제 무인 이송 수단, 그리고 이렇게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이제 CPS라는 기술을 통해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무인 시스템 중에 무인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만약에 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주요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CPS 개론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기술 중에 특정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CPS 개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은 바로 여기 있는 임무 계획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CPS 개론에서는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자율제어를 하고 임무 계획을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실습을 진행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시나리오는 이제 주어진 맵을 사고 없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완주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이제 요 지금 자료들이 실제 2020학년도 2학기 때 우리 CPS 개론을 수강했던 학우들이 실습을 했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한 팀에 2명씩 해서 이제 어떤 맵이 그려져 있으면 그 맵을 사이를 이런 로봇을 통해서 완주를 하는 그런 어떤 실습이었고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빠르게 좀 이렇게 그 하는 친구도 하고 팀도 있는가 하며 다음과 같이 좀 천천히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가는 그런 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사실 이제 로보마스터라고 하는 그 DJI사의 로봇이에요. 근데 이제 이 로봇 자체가 이제 적외선 센서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센서의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이제 그 학우분들이 우리 학우 친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아마도 2021학년도 2학기에 제가 CPS 개론을 이제 또 강의 개설을 할 건데 그때는 좀 더 이제 센서가 더 정확한 이러한 젯봇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 이제 저랑 우리 연구실 또 이제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해서 현재 젯봇 기반으로 군집 제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여러분께 강의도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교과목은 지능형 공정 데이터 관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정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어떤 제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공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앞에 지능형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일단 데이터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어떤 통계 분석, 확률과 통계 이 정도의 분석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더 이 데이터들을 더 지능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능형이라고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조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생애주기 데이터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 일단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로 보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일단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한 뒤에 통합해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한 뒤에 양산을 하죠. 실제로 그 앞에 우리 스마트 팩토리 개론에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유관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단 설비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검증이나 양산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능형 공정 데이터 관리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단계마다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를 건데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보는 교과목입니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도 거의 유사한데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플랜트나 어떤 건축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갖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구매 조달을 통해서 시공을 한 뒤에 시운전을 해보고 그뒤 운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혹은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단계들이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단계마다 이제 특정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하려면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교과목에서는 그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라는 녀석을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요새는 이제 워낙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공공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를 손쉽게 취득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금과 같이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관리를 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지능형 공정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공공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그러면 이런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 아까 제가 제 교과목들의 어떤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실제 응용 연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민간이나 국책 사업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런 교과목에 있는 어떤 커리큘럼들을 다 완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제조 분야에서도 똑같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똑같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전주기 통합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제 그 고부가 가치와 즉 이제 다시 말하면 어떤 지능형 어떤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전주기 생애 주기에 있는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에서 올해부터 해서 이제 3년간 이제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실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법한 그런 아이템들 몇 가지를 이제 추려내서 그런 부분들을 지능형 공정 데이터 관리 교과목에 좀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데이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사례가 뭐 예지 보전, 품질 보증, 생산 공정 최적화, 공급망 최적화, 뭐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활용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 데이터 기반의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장은 제가 그 참고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능형 공정 데이터 관리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는 어떤 그 제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뭔가 지능형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어떤 아주 심플한 그런 확률 통계가 아닌 또 인공지능 기법을 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설계 검증을 한다든지 설계 자동화 그리고 예지 보전 통합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떤 지능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죠. 여기 보면 디지털 변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빅데이터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개론부터 해서 디지털 트윈, CPS 개론, 지능형 공정 데이터 관리를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 이번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제가 스마트 팩토리 개론과 디지털 트윈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과목에 대해서 지금 본 영상과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이제 참고를 해서 수강 신청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실제로 이제 수강 신청을 했던 학우분들은 제가 이제 2021학년도 1학기 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뭐 저랑 이제 저희 연구실 현재 연구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은 디지털 트윈과 AI 로봇 또 빅데이터 분석에 좀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대학원 지망생이나 학부 연구생이 있으면 따로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융합학과 대학원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대학원 주임 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께 좀 소개 자료를 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이번 그 사전 예비 수강 신청 기간과 본 수강 신청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우고 싶고 또 강의를 듣고 싶었던 그런 교과목들을 잘 이제 수강을 하셔서 좀 더 의미 있는 2022학년도 1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저는 뭐 다음 이제 학기에 강의를 들으시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